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인터넷에 쓰게 될지는 몰랐네요. 너무 부끄럽고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이지만 저희 오빠와 가족이 직접 겪은 이야기이고 또 시원한 사이다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간혹 저희 이야기가 워낙 특이해서 알아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생략하거나 바뀐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집은 5남매입니다. 부모님은 3명의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하셨지만 저희 자매가 셋쌍둥이로 태어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5남매 다둥이 부모가 되셨습니다. 큰언니, 오빠 저희 3자매 이렇게 다복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낳으려고 많이 낳으신 건 아니지만 여자 형제가 4명이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빠가 장가가기 힘들 거라는 말을 많이들 하셨었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저희 남매는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랐고 대학도 부모님의 지원하에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빠였는데요. 언니는 약사, 저희 둥이들은 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이 되었는데 저희 중 가장 학벌은 좋았던 오빠가 취업에서 줄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류 전형은 붙는데 면접에서는 줄줄이 낙방하면서 취직도 못하고 그 자랑스럽던 오빠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오빠가 가장 공부도 잘했고 착하게 자랐어요. 그 흔한 사춘기에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고 부모님 말도 잘 듣고요. 다만 오빠는 숫기가 없어서 친구도 별로 없고 여자친구는 대학 다니는 내내 사귄 적이 없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군생활 내내 고문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부모님이 매번 군대 면회 가서 선임들한테 치킨 먹이면서 아들을 부탁해야 했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엔 아버지 인맥으로 작은 회사에 취업도 시켜보았는데 1년을 못 버티고 그만두거나 잘리더라고요.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셨던 땅이 개발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해지신 부모님은 오빠한테 가게를 차려주셨는데 오빠는 장사 체질이 아니었던지 가게도 2개를 말아먹더군요. 오빠가 게으르거나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다룰 줄 모르고 그저 착한 것이 문제였어요. 집안에 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안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더라고요. 결국 오빠는 아버지 밑에서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명 기름밥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많이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 오빠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히고 일이 손에 익자 부모님은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회사가 남자들만 있는 곳이고 오빠가 친구가 없다 보니 여자 만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선을 보게 하셨지만 한 번도 상대한테 용기 내어서 애프터를 못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오빠의 성정체성을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성을 좋아하는 성향은 맞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다 깜짝 놀랐죠. 일주일 전까지 선을 보던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까 몇 달 전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에서 부킹을 했는데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다음날 부킹에서 만났던 여자와 모텔에서 깨어났대요. 여자의 말로는 오빠가 자기를 끌고 모텔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오빠는 아무 기억도 안 난대요. 여자가 지난 밤에 대해 이야기하니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번호 주고 헤어졌는데 3일 전에 여자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보니 오빠의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해요. 오빠도 자기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결혼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오빠답지 않은 모습에 저희 가족은 다 놀랐지만 이걸 반겨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우선 오빠의 아이를 가졌다는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인상도 별로였고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오빠가 결혼을 못할 줄 알았던 부모님은 그 여자분을 완전 환영하더라고요. 저희 자매는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신우이직 한다고 할까봐 한마디도 못하고 오빠의 결혼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급하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 쪽에서는 오빠를 아예 범죄자 취급을 하더군요. 참다 제가 한마디 했죠.
대개 따님이 어디 모질한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일을 저질렀고 아이가 생겨서 책임지고 결혼까지 하는데 왜 우리 오빠를 범죄자 취급을 하냐고요. 그러자 상대방에서는 또 난리더군요. 신우들이 다 기사 세고 사자 직업이라 자기 딸 시집살이 시릴 것 같다고요. 결국 저는 엄마의 불꽃 등짝을 맞고 상대방에서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야 했어요. 3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에 와야 하고 혼수도 예물도 다 우리 오빠가 하라고 하더군요. 또 여자가 집에 생활비를 월 200씩은 줬으니 결혼 후에도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의 부모님은 그 정도 능력은 되시니 다 해주시겠다고 승낙을 하시고요. 저는 오빠가 왜 이런 결혼을 해야 하나 이해가 안 갔어요. 오빠한테 그 여자 좋냐고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그저 착하기만 한 저희 오빠는 자기 아이이니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 말만 하더라고요. 마침 시기적으로 엄마가 제 이름으로 사놓으신 아파트가 막 입주를 시작해서 오빠의 신혼은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명의를 오빠로 바꾸어 주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명의는 나중에 바꾸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오빠한테 중형차도 사주시고 월급도 2배로 올려주셨어요. 하지만 오빠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좋지 않았어요. 우선 그 여자는 임신했다는 유세로 오빠한테 절대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집에서 밥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음식 냄새가 싫대요. 하지만 본인은 낮에 배달음식부터 외식까지 엄청나게 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먹고 난 쓰레기는 오빠가 퇴근 후 설거지하고 치워야 했고요. 기르미를 하는 오빠의 옷은 더럽다고 집에서 빨아주지 않아서 오빠가 회사 기숙사에서 옷을 빨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셨지만 당신의 귀한 손주 품고 있는 며느리라고 집에 도우미까지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성격에 많이 참으신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유세가 더 심해졌어요. 조리원도 1000만원짜리를 요구해서 아버지가 다 들어주셨어요. 조리원에서 집에 돌아온 여자는 더 유세를 떨더군요. 오빠는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이유로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도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오빠가 땀을 흘리고 기르미를 하니까 더럽다고요. 그리곤 말끝마다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투덜거리더래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던 오빠가 나는 한 번도 부잣집 아들이라고 친구들이 술자리에게 그랬대요. 이 녀석이 부잣집 아들인데 숫기가 없어서 여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외아들이고 부모님이 착해서 결혼하면 땡 잡는 거라고요. 휴, 아이 낳았다고 1000만원짜리 조리원 보내주고 3달간 도우미 보내주고 가사 도우미도 부모님이 보내주셨어요. 30평대 아파트에 살게 해주시고 차도 사주고 매달 저금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돈 300만원도 주고요. 그 여자는 결혼하면서 100원도 쓰지 않았어요. 태교여행, 신혼여행 다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시고요. 이 정도면 잘해주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답답했지만 신우이직 한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 그냥 지켜만 보았어요. 그 여자가 미우니 조카도 이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아기를 좋아해서 친구들이 낳은 아이들 완전 이뻐하는데 제 조카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을 닮은 것 같지도 않고 예쁘지 않아서 그냥 도리만 했던 것 같아요. 산후조리를 100일 넘게 한 그 여자가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오빠를 괴롭히니까 아버지가 마침 같은 단지에 살고 있던 고모를 도우미로 고용했어요. 오전 시간에 가서 아이를 봐주라고요. 너무 먼 친척이라 그 여자는 아버지 친척인 건 몰랐고요. 한 달 넘게 오빠네 집에 드나 들던 고모에게 연락이 왔대요. 고모가 많이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오빠 아이예요. 진짜 오빠 아이 맞냐고 물어보더래요. 고모가 오후에 오빠네 집에 놓고 간 것이 있어서 다시 찾아갔는데 웬 남자가 잠옷 차림으로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네요. 사촌 오빠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이상하다고요. 평소 그 집에서 본 게 있는 고모가 진지하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아이 처음 낳았을 때 제가 한번 해보자고 했다가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는데 이번엔 부모님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오빠한테 말하면 충격받을까봐 우선 저희끼리 검사를 해봤는데 결국은 예상했던 대로 오빠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하기로 했어요. 그 여자에게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를 만나서 정말 어렵게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쩌면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나 봐요. 여자가 오빠한테 전혀 애정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오빠가 화도 안 내고 너무 담담히 받아들이니까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오빠한테 전화기를 쥐어주고 그 여자가 평소에 오빠한테 못되게 군 것들 다 스스로 시인하게 하고 녹음해 놓았어요. 물론 친정에 지원해준 것들도 정확히 제가 계산하여 스스로 시인하게 하고 녹음해 놓았고요. 정말 욕 나오는 게 진짜 많이도 빼돌렸더라고요. 이번에 알게 된 게 그 여자 부모님이 사는 집도 오빠가 얻어주었더라고요. 오빠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으니 월세집으로 얻어놓았는데 다행히 오빠 이름으로 계약을 해놓았더라고요. 그 멍청한 여자한테 이제 슬슬 고모님한테 아이 맡기고 그런데 도움이 믿을 수 없으니 CCTV 설치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동의하더군요. CCTV 설치 후 날을 잡았어요. 고모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일찍 퇴근하면서 CCTV를 켜놓고 나왔어요. 그 여자는 그 사실을 몰랐죠. 집 밖에서 지켜보는데 고모님 퇴근하자마자 그 남자를 부르더군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거실에서 난잡한 행위를 하는데 CCTV에 다 녹화가 되고 있었어요. 오빠랑 같이 집에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고 그들의 행위는 오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에 다 녹화가 되었고요. 빼도 박도 못한 증거와 현장을 들킨 여자는 아이를 걸고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 앞으로 친자 확인서 던지니까 위자료로 집을 주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위자료는 저희가 받아야죠. 그 여자한테 우리는 이혼 소송 안 하고 혼인 취소 소송할 거고 아이도 소송을 통해서 오빠 밑에서 흔적을 지울 거고 위자료 소송을 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너무 미워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쫓았어요. 네가 입은 옷 다 우리 오빠 돈으로 산 거지만 홀딱 벗겨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딱 한 벌만 입고 나가라고요. 그 여자 부모도 집에서 내쫓았어요. 가전이고 뭐고 다 오빠가 산 거니까 옷만 들고 나가라고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처음에는 버티더니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임이니까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 여자고 부모고 오빠한테 빨대 꽂으려고 흥청망청 써댔고 오빠한테 뜯어낸 돈으로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그건 저희 쪽에 위자료로 뺏겨버려서 알거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돈도 없어서 아기 데리고 모텔 달방에 산다고 하는데 더 사이다는 그 여자한테 뺏은 아파트 재개발되어서 2배 이상 뛰어버렸어요. 오빠한테 가끔 그 여자가 전화해서 아이 데리고 너무 힘들다고 전화하길래 제가 오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착한 오빠는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착하기만 한 우리 오빠 빨리 인연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크게 되어서 여자를 더 무서워하게 되었지만 인연이 있다면 만날 수 있겠죠.